건나물 영상에서 생강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점도 있잖아요. 생강을 주의해야 하거나 먹으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해 주세요. 이전 생강 영상에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다양한 질문 중에 본인이 생강을 먹어도 되느냐라는 질문이 좀 많았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식품, 나쁜 식품은 따로 없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모든 약들도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생강이 독이 되는 경우와 생강을 피하셔야 하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위작용, 즉 위를 건강하게 하는 대표적인 한약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강의 성분인 진저롤과 숄가올 성분이 몸의 찬 기운을 없애주어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춰주고 노화를 방지해주고 멀미와 입덧을 억제하는 데도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이염 작용이 뛰어나서 관절염과 기관지염을 비롯하여서 각종 염증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감기에도 효과적이고요. 보약과도 같은 원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이 차고 순환이 잘 되지 않아 몸이 뻑뻑하고 무겁고 잘 붓는 분들은 생강이 최고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추하고는 환상적인 짝꿍으로서 이 두 가지만 다려 드셔도 보약을 드시는 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아주 특별한 약재들이죠. 그러나 생강을 드시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부분인데 속이 쓰린 사람도 먹어도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염이 심해서 궤양이 있으신 분들 경우인데요. 항염 작용이 뛰어난 생강이지만 이미 염증이 심해가지고 궤양까지 간 상태라고 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의 맵고 뜨거운 성분이 궤양의 부분을 자극해서 속쓰림이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생강차를 마셨을 때 속이 쓰리거나 배와 장에 탈이 난 것처럼 통증이 있으시다면 일단 섭취는 중단하시고 위 건강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시라면 공복에 드시는 것들은 피하시고요. 오히려 식후에 드시게 되면 소화를 돕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의 부담을 줄여주기도 하고요. 위를 튼튼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드셔서 위가 좋아진 다음에 공복에 드시는 것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당뇨가 있는 경우인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생강은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진저롤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해서 혈당을 낮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미 혈당을 낮추는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혈당 수치를 이중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생강을 한 번 먹었다고 해서 단시간 안에 저혈당 반응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과량 복용하시는 경우에 혈당 체크를 꾸준하게 하셔서 조절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음식이든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바로 섭취하지 마시고 항상 혈당을 수시로 체크하셔가지고 그 혈당에 맞춰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고요. 혈당에 큰 변화가 있다면 꼭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서 약을 조정하시던 아니면 드시는 음식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생강이 임산부에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산부의 입덧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입덧이 지나고 난 후에는 과하게 섭취하면 자칫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조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막달이 가까울수록 드시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심혈관 질환으로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생강을 드실 때 항응고 및 항혈소판제와 상호작용을 하여서 피를 묽게 하고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혈액응고를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강은 혈소판 응집을 방해해서 피가 굳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즉 아스피린과 비슷한 특성이 있어서 혈액응고를 지연시킵니다.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나 항혈소판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혈액 응고가 잘 되지 않아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 생강을 많이 오래 드시면 멍과 출혈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수술을 앞둔 분들이라면 출혈 방지를 위해서 최소 수술하기 일주일 전부터 생강 드시는 것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항문혈관 질환인 치질 환자의 경우
생강을 많이 드시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어져서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의 주의사항이 또 다른 차원에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란강불란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썩은 생강도 나쁜 맛이 아니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란이라고 하는 것은 물러질 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강이 물러주고 상했어도 그 맛이 크게 나쁘지 않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셔서 썩은 생강을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썩은 생강을 드셨다면 큰일 납니다. 습도가 높거나 저장고에 보관할 때 수분이 많으면 쉽게 썩게 되는데요. 썩게 되면 문제는 생강에 생기는 이 곰팡이가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이죠. 아플라톡신 B1은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발암 물질로 작용해서 간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옥수수라든지 땅콩이라든지 아몬드 등에도 곰팡이가 피게 되면 쉽게 만들어지는 독성 물질입니다. 발견하게 된 계기는 1960년대 영국에서 곰팡이가 핀 땅콩을 먹인 칠면조 새끼 10만 마리가 갑자기 폐사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때 그 원인으로 찾아낸 것이 바로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고요. 이 독성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곰팡이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열에도 강해서 끓여도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를 잘 씻어낸다 하더라도 아플라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버리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시 생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생강 자체의 약성이 강하기 때문에 중화시켜줄 재료와 함께 먹으면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알려드렸던 생강 대추차인데요. 생강과 대추는 서로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대추만 먹었을 때는 배가 좀 더부룩한 느낌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생강이 방지해 주기도 하고요. 반대로 생강만 먹었을 때는 내열이 생겨가지고 혈기를 마르게 하기 쉬운데 대추가 그것을 방지해 주기 때문이죠. 생강 대추차를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요. 생강은 깨끗하게 씻어서 얇게 편을 썰어 말립니다. 그리고 대추도 깨끗하게 씻고 꼭 칼집을 내야 되는데요. 이때 칼집을 내는 이유는 대추의 유효 성분들이 잘 우러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대1로 넣고 푹 끓여주시다가 물이 반으로 쫄면 물을 좀 한 번 더 넣고 끓여주시기만 하면 생강 대추차가 완성이 됩니다. 물론 기호에 따라서 꿀을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요즘같이 저녁에 찬바람이 살살살 불어오는 환절기나 날씨가 추워질 때 많이 찾는 게 바로 생강 대추차인데요. 대추차를 드실 때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생각하시면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린 사항은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며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을 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는 생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한 가지 음식을 꾸준히 오래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주의하실 것은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고 드시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